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퀸즈 대학의 카테고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수입, 질문, 그 다음에 콜드콜, 진짜 방대해요. 교육에, 그러니까 뭐지? 뭔가 궁금하거나 들었던 것들 까먹을 때 있잖아요, 라이브는. 그리고 적으려고 해도 놓치는 것들이 많고. 근데 퀸즈 대학의 장점은 내가, 왜냐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앞부분은 한 두 번 정도, 이번이 아마 세 번째로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아마 7단계,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PCM 파운데이션까지 하면은 카테고리가 많은데 그 카테고리 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3개 정도 들어가고 또 그 카테고리 또 더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 수입하고 만약 질문에 대한 거, 콜드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한 세 번째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지금 제가 어떤 파트를 듣냐면 6단계 그 브리핑하는 부분도 듣고 그리고 이제 콜드콜 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들을 때가 듣는데요. 그때 당시는 머리로 이해됐던 게 확실히 경험을 해가면서 이런 교육을 다시 좀 들으니까요. 되게 공감도 됐고 또 한편은 그때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구나 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것이 지금은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가고 그리고 이건 제 사례예요. 제가 콜드콜로 고객 한 명이 6시요. 그날 6시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해서 6시에 전화를 했어요. 6시 전화했는데 이 고객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쇼인가 보다 했는데 한 6시 한 10분쯤에 그 고객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전화가 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희 아이들하고 막 있는 그런 시기였어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이잖아요. 미팅 약속 잡기로 다시 재콜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6시 잡아서 완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브리핑을 그러니까 콜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을 했고 결과론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질문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제 안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한다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알려줄까? 어떻게 신뢰를 쌓지? 다시 멘붕이 됐어요. 그때 그런 심리를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납득이 안 됐다라는 걸 또 발견을 했죠. 제 스스로에게. 왜냐면 제가 콜드콜로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부동산 관련으로 해서 너랑 다시 전화할 건데 너가 시간 통화 안 되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콜을 했을 당시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자니까 거기서는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고객이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 단계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쌓지 못했어요. 뭔가 이 사람은 좀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그럴 만한 질문들이 제대로 못 갔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 퀸즈 대학의 그 빠르게 판매 정복하는 방법이었나? 그 카테고리를 들으면서요. 거기 6단계가 나와요.
1번에 질문, 두 번째가 격려, 동의 뭐 이거랑 세 번째가 고립식 질문, 네 번째가 확정식 질문, 다섯 번째가 이제 거절에 대한 5가지. 그 거절에 대한 5가지가 제품,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뭐 핑계, 뭐 아내, 뭐 누구 결정권자, 5번째가 그냥 침묵하는 거. 그 다음 6단계가 클로징이거든요. 이거를 되게 듣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었고, 이걸 언제 써볼까? 내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엄청 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질문은요, 제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잘 나와요.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때, 가훈아, 너 오늘 어떤 시간을 보냈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오늘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속상한 건 없었어? 오늘 밥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게 어떤 게 나왔어? 오늘 행복했던 것들은 어떤 거야? 하훈아, 오늘 뭐 글씨 배우는 것 중에서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야? 뭐, 등등등등이 그냥 질문들이 나오고, 아이의 감정은 넌 그때 어땠는지, 뭐,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은 질문은 나오긴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끊겨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도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객하고 처음으로 콜을 해서 다시 토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고객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오늘 나의 장점, 그 다음에 혜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장점이 저의 자랑을 늘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장점을 통해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너는 관심이 있어 라는 말로 그런 것들도 우선 제가 저 자신을 알아야겠구나라는 걸 좀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교육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연역 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자격증 이거 이러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알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듯이, 제가 제 입으로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좀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하는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없어서, 제가 왜냐면 생뚱맞는 처음으로 아는 사람한테, 뭐, 그래도 자기소개는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자기소개를 제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너한테 도움된다라는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기본 상식인데도 막상 하려고 하면 완전 쌩 모르는 것처럼 되는데, 오늘 제가 퀸즈 대학에서 딱 들으면서 느낀 건 나의 장점이 뭐지?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났을 때 장점은 대표님은 확신과 그리고 그냥 본인 자신한테의 확신, 그 다음에 내가 알려주는 프로세서대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저를 끌게 했고, 그리고 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상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시간까지 든다는 걸 통화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책을 통해 봤기 때문에 그게 느껴졌고, 그걸 경험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첫 통화했을 때 또 그게 또한 더 확신으로 느껴졌거든요. 그것처럼, 그거를 내가 고객에게 나의 장점을 말할 수 있는, 제 장점을 말하고, 그 장점이 또한 그 결과로 고객들을 도와줄 수 있던 것들이 그 혜택이 또한 주어지고,
그리고 기능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의 기능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거, 이것들이 기록에 남겨져서 제가 성장하는 부분들, 또한 이 성장을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 부분들 등등등,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퀸즈 대학이 봐라가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의 시스템대로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퀸즈 대학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듣다 보면 되게 계속 확인을 하게 돼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지금 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저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상태거든요. 왜냐면 콜 횟수가 자꾸 늘지 않고요. 아, 진짜 바보 같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근데 같이 전화해가지고 미팅 약속 잡는다라고 저는 처음에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이 명분을, 이게 이 명분 얘기하는 거에서 제가도 이렇게 뜨거워요. 왜냐면 했던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상품 설명 얘기하는 건 저도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표님 스크립트 들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얘 뭐지라는 반응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중간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라, 콜할 때 되게 민망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해가고는 있으나,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퀸즈 대학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다시 듣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 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편한 길로 가겠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사방팔방 다 안녕하세요, 신세계건설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싫었지만 그 편한 길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되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리고 그냥 어정쩡한 성공이 한두 번의 운의 성공이 아닌 진짜로 아는 시스템을 제가 배우는 과정에 이런 과정 없이 가려고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행동을 싫어해요. 이게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안 되는 이유로 갈까지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익히고 제대로 된 방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님이 제 그 모델인 거잖아요. 대표님 그 위에 그랜드 카돈과 트럼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그 본 속성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건데 아직 제가 어색한 거고 미흡한 거고 모르는 거다라는 걸로 저의 마음을 다 잡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퀸즈 대학 거를 들으면서요, 잘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한 건, 그전에는 이론으로 들었던 게,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콜드콜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미흡해서 질문이 안 나왔구나.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경험을 말하는 거구나. 오늘도 느낀 거. 극단적 동의. 격려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여자가 만약에 나 결혼 못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아, 그럴 수 있지. 여기가 프로다. 아, 그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저는 고객이랑 좀 싸웠거든요. 그냥 싸웠다라는 표현이 그냥 언성을 높였던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반박을 받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그 기회주의자 같고 그 기회주의자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프로답지 못했구나를 또 느낀 게 극단적 동의를 못한 거예요. 고민해봐야겠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라고 했다면 오히려 다른 결과를 맞았겠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경험을 해봤고 실수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가 왜 그랬는지 제대로 된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이론이 아닌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 기쁨, 그리고 저 자신에게 격려해주고 싶고, 네가 하고 있는 거 결코 쉬운 거를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너가 기존에 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가려면 당연히 겪어야 될 부분인 거다. 그러나 그래도 너는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그 전보다는 너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다. 왜냐면 기존에 제가 계약이 나왔을 때 사실 저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 제가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거절을 튕겨서 계속 붙잡고 해서 2차 담당자님과 함께 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순수 제가 만족한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브리핑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만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성공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온전히 제가 혼자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 근데 그 안에서 안 되면서, 어, 얻어지는 그런 심리 상태와 또 꼭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랑 통화를 했어야 됐을 때 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 불안함이 아닌 그냥 많은 인구 중에 내가 맞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다라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창의적으로 한번 다 해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것도 박스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감사하고, 많은 것들이 제가 또 여기에 위치밖에 안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위치를 가고, 그 와중에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틀리면 어때요? 다시 또 이렇게 친지대학 듣고 대표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안전한 저를 끌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게 또한 그것도 감사가 됐고, 그런 것들, 그렇게 안정적으로 저는, 경험과 확인과 그리고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단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려면 그 장점을 가지고 살려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 결과물을 또 기억해서 그걸 또 다시 알리고 그것들을 또 그 다음 알려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으로 신뢰가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적인 질문들이 가고, 그 질문들의 고객들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돼서 그 말에, 극단적 동의와 격려와
그리고 고립식 질문, 계속 질문, 그 다음에 확정식 질문, 그 다음에 그 거절들에 대한 것들을 다 거절 처리해서 클로징까지 가는 거.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데가 있다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걸 배워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린 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의 장점이 뭔지, 저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게 확실히 확립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저는 넘어갈 거라는 게 오늘 좀 제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